김어진입니다. 오늘은 백분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백분위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집단 내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치라는 개념은 지난번에 표준점수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위치라는 개념이 상대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상대평가에서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고, 이 위치 중에서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걸 나타내는 위치를 표준점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집단 내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백분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위 누적 백분위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하위 누적 백분위는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집단 전체에서 아래부터 얼만큼. 그러면 이제 이와 다르게 집단 전체에서 위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상위 누적 백분위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상위 누적 백분위는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하위 누적 백분위는 높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집단이 요만큼 있는데 어떤 아이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얼만큼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수치를 백분위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 이 백분위는 하위 누적 백분위다. 근데 백분위를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이 수험생이 받은 표준 점수보다 낮은 표준 점수, 표준 점수가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점수보다 낮은 하위 점수를 표준 점수를 받은 인원이 얼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 전체 수험생 수에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점자 수를 2로 나눈 것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어떤 친구가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총 100명이 시험을 본 것 중에서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만점을 받았는데 동점자 만점 받은 친구가 2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 친구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가 98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98에 곱하기 100 해서 이 친구가 98이라는 백분위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동점자 수를 2로 나누기 때문에 만점을 받은 이 2명의 2로 나누면 2명을 2로 나누면 1이 되겠죠. 따라서 98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100을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백분위가 실제로는 9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 보시면 34,000명이 응시를 해서 시험을 봤어요. 34,000명이 응시해서 시험을 본 어떤 특정한 사례에서 이 34,000명에서 만점을 받은 친구가 3,320명이 됩니다. 이 만점, 그러니까 34,000명 기준으로 3,320명이라는 이 숫자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9.76% 정도가 되고요. 이 9.76% 정도가 된다는 거는 이거를 100에서 빼버리면, 이 숫자를 빼버리면 90.24 정도,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백분위가 90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3,320명을 다시 2로 나눈 값을 세다가 이 3,400명에서 3,320명을 뺀 인원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 95.1176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요 수치랑 요 수치가, 이 두 개의 수치가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분위는 여기 있는 대로 정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5라는 이런 백분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냐. 똑같이 34,000명이 응시를 한 이 상황에서 만점자가 220명밖에 안 되는 구조, 또는 각각의 점수차가 이렇게 조금씩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인원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를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표준 점수가 이것처럼 다른데, 표준 점수가 61, 60, 59, 58 이렇게 계속 다르죠. 다른데
여기 있는 백분위는 더구나 이 세 개의 점수 60, 59, 58은 백분위가 모두 98로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백분위가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다소 모호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표준 점수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백분위로서의 비율을 나타낼 때 가지는 문제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이 반올림한 정수 형태로 표현된다는 특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시면 98.13, 97.85, 97.6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 개가 모두 뭐가 될 수밖에 없냐? 98로 반올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다 다르지만, 표준 점수로는 얘네가 동점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백분위로는 다 동점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2등급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3등급부터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등급 이전까지 지원하는 아이들이 주로 지원자가 되는 대학들은 모두 정시에서 표준 점수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표준 점수를 쓰게 되면 동점자가 아닌데, 그쵸? 동점자가 아닌데 백분위를 쓰게 되면 얘네가 다 동점자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0명, 120명, 45명이 표준 점수로서는 다 다른데 백분위로 치면 얘네가 다 동점자가 되기 때문에 동점자 처리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 실제로 2022학년도에 국어의 수능의 국어의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의 분포를 보시면 얘네가 지금 표준점수로는 지금 다 다르게 떨어지죠. 원점수와 다르게.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표준점수, 다른 원점수가 하나의 표준점수로 묶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처럼 표준점수가 다른데 137, 136, 135가 다 다른데 점수는 99 하나로 묶이고 132, 133이 서로 다른데 97 하나로 묶이는, 그리고 140과 138도 다른데 100으로 하나 묶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앞단에 있는 친구들을 주로 받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백분위로 하게 되면 동점자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표준점수로 하면 동점자가 그만큼 다 가려지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2등급 이내의 아이들이 지원하는 대학들은 표준점수를 주로 많이 쓰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3등급부터는 해마다 바뀌는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백분위를 사용하는 게 더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백분위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옆집에 아이가 어느 대학 가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정시 때 뭘 썼어?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정시 때 뭘 썼어? 라고 물어보면 표준점수 썼다 라고 얘기하면 아우 웬만한 대학을 갔겠거니, 반면에 백분위 썼어. 백분위가 낮아서 걱정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냥 중위권 대학을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백분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분위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표준점수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백분위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난이도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 지표로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백분위고, 이 백분위가 성적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적을 우리가 따져볼 때 백분위의 일정함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른 용어로 만나 뵙기도